안녕하세요. 플리옥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연주입니다. 저는 국내 예술산업의 가장 상업적인 영역인 옥션사에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예술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체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플리옥션 서비스는 전통적인 갤러리나 옥션사에서 타겟하고 있는 부유한 VIP 컬렉터들이 아니라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그리고 미술품을 몰랐던 고객들을 타겟한 아트 옥션 플랫폼입니다. 제가 직접 체감했던 예술시장의 페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유통 채널, 즉 작품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갤러리나 옥션사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 구조였습니다. 일례로 옥션사의 경우에는 작품이 팔리면 작품을 판매하는 아티스트와 구매자로부터 양쪽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거래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낙찰을 받아도 낙찰금의 약 18%라는 높은 수수료를 더해서 부과해야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데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작가들만 유통 채널에서 쉽게 유통이 될 수 있고, 점점 신진 작가나 아니면 무명의 작가들은 판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구매하는 저희와 같은 구매자들은 다양한 작품을 알기 어려워지고 점점 나오는 작가들만 보게 되어서 질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예술산업은 5%의 소수의 아티스트와 소수의 판매자만 연결되는 시장 규모 약 5천억 원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플리옥션의 비전은 나머지 95%의 아티스트와 95%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서 국내 예술산업을 약 10조 원 이상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품 경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아트옥션 플랫폼을 실현시켰고, 이제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낮은 추정가의 작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플리옥션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는 마켓 입성이 필요한 신진 작가와 그림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못한 고객들을 연결하는 아트옥션 플랫폼입니다. 그림을 모르는 구매자들의 중심에는 MZ세대의 영 컬렉터가 있는데요. 영 컬렉터를 위한 플리옥션의 3가지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신진 작가 원화 작품을 킬러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옥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매자 수수료는 0%로 합리적인 진입장벽 허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을 하여서 다양한 컬렉터들과 아트 취향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림을 구매하기 이전에 소비자들은 아티스트와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옥션에서 구매한 작품은 언제든지 재옥션을 통해서 단기간 소액으로라도 아트테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출시 후 8개월 동안 저희는 국내 그리고 해외 신진 작가 250여 명과 즐거운 옥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업 협력을 통해서 신진 작가의 질적인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전시를 관람하고 QR코드를 통해서 플리옥션으로 작품을 거래하는 그런 온오프 통합 아트 향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컬렉터, 즉 구매자 쪽을 한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실제 앱 가입자 수 중에 비드 버튼을 한 번이라도 누른 실제 입찰 참여자가 무려 83%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플리옥션을 통해서 작품을 2점 이상 구매한 충성 고객은 절반 가까이인 48%였는데요. 이 충성 고객은 한 달 동안 130만 원이라는 높은 지불액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BM은 예술작가나 컬렉터로부터 작품을 받으면 일정 기간 모바일 앱에서 아트옥션을 진행을 하고, 수익금이 결제가 되면 그 중에 20%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저희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듯 수수료 매출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의 비전은 전 세계 예술을 사랑하는 타겟화된 고객들이 모인 넘버원 대표 아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아트 마켓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련된 소식을 자유롭게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계의 카카오톡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올해 목표입니다. 현재 월 평균 100여 점의 작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로 확장을 시켜서 월 평균 200여 점, 그리고 100여 명의 국내외 신진 작가와 월마다 즐겁게 옥션을 기획할 예정이고요.
그럼으로써 4천여 명의 컬렉팅 데이터를 취합을 하여서 저희가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작품을 추천하고 적합한 작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까지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리옥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를 어떻게 소싱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내놓고 싶은 그림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좀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인 영업 네트워크로 작가들을 소싱하기도 하고 미대 졸업 전시나 아니면 다양한 아트 페어, 특히나 신진 작가를 타겟으로 한 아트 페어를 많이 다니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또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의 옥션사나 갤러리가 작가를 한 명 소싱하는 데 드는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작품만 준비가 되면 간단한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서명 계약을 통해서 10분 안에도 저희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저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릴 것이냐, 네. 우리가 다른 옥션들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다른 갤러리나 옥션사에서는 미술을 아시는 분들께 타겟화돼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미술을 모르는 고객들한테 타겟화돼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타겟화할 때도 미술을 주로 좋아하시는 고객 분야보다는 운동화나 아니면 그와 밀접한 한정판 커머스를 좀 타겟화된 그런 고객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리옥션 이현주입니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 투자 문의를 받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4월에 앱을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지난 하반기에 이제 감사하게도 두 기관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시드 투자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중반기부터 프리-A 투자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산업을 처음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건 오래됐는데 성장한 포텐셜이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미술 영역이라는 건 진짜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산업 영역인 거예요. 충분히 커질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이 이제 3만 불 넘어가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젠지가 또 여기 영역에서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솔루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파괴적인 혁신에서 나오는 시장 자체의 혁신이 5%를 95%에게 늘렸을 때 완전히 새로운 구도의 시장의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기대가 있고요. 어찌됐든 일반인들의 어떤 미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트테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비싼 그림들,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는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그 화가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해야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봤는데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고, 뭐 요새 뭐 그런 BM들도 있잖아요. 미술품 쪽에서 이제 투자한다 뭐 그런 류의 이제 BM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중의 관심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동 소유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리세일 됐을 때 훨씬 높은 가치로 다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서 해봤는데 아트테크가 정말 요즘에는 젠지들에게 많이 소구되는 것 같고 약간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영역에. 그래서 대표님 열심히 노를 저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옥션사에서 항상 그림들은 많이 보는데 정작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죠. 보통은 다 옥션사에서 취급하는 작품은 1,000만 원대 이상의 작품이 많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의 그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고요. 구매 이력에 따라서 구매자들을 등급을 매긴다든지 내부적으로 아니면 뭐 갤러리에서도 사실은 VIP 고객들한테 먼저 작품을 빼놓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아 정말 고쳐야 되고 혁신해야 될 산업이 많구나, 그런 산업에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되게 좋았다, 이런 피드백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수치를 많이 사용해 주셔서 투자자들이 숫자 좋아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 신진 작가가 여기서 발굴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좀 유명해지시고 그 가치가 얼마나 상승되고 근데 예시가 공유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있으시고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그 마켓,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켓을 타겟을 잘하셨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미술품 시장의 이 온라인 마켓을 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든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는 어디까지 이 비즈니스가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은 조금 들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좀 여쭙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에 뭔가 안정화가 되고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해외를 먼저 서비스를 진출을 해서 해외 갤러리나 해외 작가들을 먼저 영입을 시켜서 마켓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작가들이나 국내 갤러리를 조금 더 유입을 시킬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포인트는 그렇게 해외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위험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아마 탑 0.5%에서 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플리마켓에서 하고 싶은 거는 작가도 그렇고 유저층에서도 그렇고 뭐랄까 언탭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먼저 해서 그 작가분들 신진 작가들이 여기서 판매되는 거 보여주시고 굳이 해외에 오프라인으로 되게 프레젠스가 많지 않아도 그걸 되게 라이트하게 갖고 가면서도 충분히 해외 산업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여러 국가로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하셔도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요새 보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비즈니스를 또 한번 찾아서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 좋은 플랫폼을 찾아서 협업이 가능해진다면은 쉽게 이제 관련해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A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상반기에. 프리A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거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선명한 모델을 갖는 게 저희의 가장 특별한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완성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개발팀을 그래서 멤버십을 구축하는 게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거래가 되려면 시장에 참여하는 작가들도 많아야 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모델에서 딱 하나 약간 궁금한 거는 미술품을 직접 사서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욕구가 과연 진짜 많은 걸까? 그걸 이제 갖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이걸 들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아트테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 많이 진입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왜 진입하지? 그 내용.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면 될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예쁜 가구를 그렇죠. 들여놓고 저도 원래 그림 없었는데 그냥 뭘 그냥 사서 한번 걸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점점 더 많이 있으니까. 일반 대중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요즘 사람들 인스타그램업을 한 코너는 다 집에다 마련을 하니까 그 코너에 걸 작품은 다 하나씩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관점이라면 사실 인테리어를 관련해서 업을 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소품이나 가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갔을 때 이런 광경들 그런 것들도 같이 코어를 해서 해보면은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저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의 그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확장 전략으로 저희는 옥션 방식이다 보니까 구매자가 사실은 작품당 한 명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최고가의 이제 낙찰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구매 실패자, 즉 언더비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들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존재이다 보니 언더비더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들한테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은 실패했지만 이 작가의 디자인 IP를 활용한 뭔가 다양한 굿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숍 기능, 어떻게 말하면 커머스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 언더비더에게 제안을 하고 추가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BM 확장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팔로우는 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올해 이렇게 IR룸 시즌 2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IR 하면 뭔가 대회나 이렇게 심사받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 IR 룸은 다양한 투자자님들께서 멘토링 해주시고 카운셀링 해주시는 그런 경험이어서 저희가 시드 투자를 완료를 했고 프리A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현재 저희 IR이나 제안서에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옥션의 다음 스텝은 명확하게 마켓 확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자와 많은 판매자,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플리옥션을 통해서 미술품을 처음 컬렉팅 해보시고 미술품 구매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플리옥션 플랫폼이 더욱 성장해서 예술 산업의 가장 획기적인 커머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백 IR룸 시즌2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